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도 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다시 시장 쌀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쌀 가격이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7,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평양과 평안북도 신의주 시장의 쌀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데일리 NK가 정기 시장 물가 조사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27일 기준 평양의 쌀 1kg 쌀 가격이 조선돈 7,4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조사할 때 6,530원이었어요. 그럼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2주 만에 지금 13%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폭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주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작년 2월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지난해 2월 중순 시장 곡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2주 만에 한 15% 작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이었는데 지금 그만큼의 쌀값 상승이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지금 10,000원이 넘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평양에 대해서의 쌀 가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 쌀 가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10월 27일 기준이네요. 신의주 쌀 1kg에 7,3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직전 보름 전 조사 때 6,580원이었는데 2주 만에 역시 신의주도 한 11.7% 지금 오른 거고요. 다만 양강도 해산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이어서 최근까지 시장 쌀 가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 7,000원, 지난번 조사 때도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보름 전에 비해서 지금 해산을 제외하고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 작년 10월 조사 때와는 어땠느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0월 30일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평양이 쌀 1kg에 4,9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7,4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1년 만에 33% 오른 겁니다. 신의주는 작년에 5,000원, 지금 7,350원이니까 32%. 해산은 작년에 5,600원, 지금 7,000원이니까 대략 2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역시 쌀 가격이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33, 4%까지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초적인 식량이죠, 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식량이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역별로 이렇게 쌀 가격 변동에 좀 차이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지금 10,000원 넘었다는 소식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역별 편차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원래도 뭐 지역별로 조금씩은 달랐죠.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마다 양곡 판매소에서 곡물 판매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양곡 판매소의 지금 운영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 곡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 한 280개 정도 양곡 판매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게 쌀이나 강냉이, 감자 등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지금 곡물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도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가격 그다음에 뭐 횟수 언제 몇 번씩 판매할 것인가 이런 걸 다 지금 제각각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과 신의주 시장 쌀 가격은 조금 급하게 오른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제자리 걸음하는 이런 식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양곡 판매소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평양이나 신의주 쌀값이 폭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주식은 쌀 말고도 옥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다행히 옥수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은 10월 내내 지금 3,000원대 초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난 10월 27일 평양 신의주 옥수수 1kg 대략 3,000원에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3일에 조사한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100원 또는 뭐 120원 소폭이지만 네. 약간씩 떨어질 정도로 옥수수 가격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쌀 가격이 오르는데 옥수수 가격이 그나마 정체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일단 수확한 핵강냉이가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옥수수량은 좀 덜 부족하다고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전에 옥수수 같은 이런 이른바 대체 식량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리면 쌀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쌀이 비싸면 에이 그래 옥수수 사 먹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옥수수가 시장에 풀렸는데도 쌀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약간 특이한 모습은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전국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쌀값이 결국 7,000원대를 넘어섰는데 이게 계속 지금 오르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게? 첫째는 시장에 유통되는 쌀의 물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은 유통 돼요. 물량. 네. 그럼 왜 감소했을까? 보통은 벼가 빠르면 추석 때 나오는 벼도 있긴 있다고 네. 합니다. 조금씩. 햇볕. 네.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쌀이 나오는 시기는 11월과 12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바로 그 직전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쯤 이미 그 전에 좀 배급이든 뭐든 좀 네. 확보해 놓았던 쌀들이 지금쯤 딱 많이 부족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네. 쌀이 나오는 어떤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급하게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보름 만에 10에서 13%까지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지금 이 시기가 미묘하게 본격적인 쌀 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7,000원대로 지금 접어든 이 쌀 가격이 그럼 다시 쌀이 네. 좀 풀리면 6,000원이나 5,000원대로 다시 떨어질 것인가 이건데 현재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쌀이 나올 경우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6,000원 중반대나 5,0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약간 떨어지고 예.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장마당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 가격이었던 네. 뭐 4,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보통 벼가 지금 뭐 건조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조금 네네.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햇볕가 나오면 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대체 어떤 겁니까?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대략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쌀 가격이 작년 이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일시적으로 쌀이 좀 많이 풀릴 때 적게 풀릴 때 하면 조금 등락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 이것보다 지금 그걸 떠나서 쌀 가격이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무엇 때문일까? 지금 북한 주민의 주장은 이게 작년 말에 시작된 공장 기업소 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군요. 추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부 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렸는데요. 올해 4월 이후에는 평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한 것이죠. 얼마나 올렸느냐? 뭐 조금씩 공장 기업소마다 다른데 평균을 보니까 대략 20배예요. 20배. 네, 그러니까 많이 20배니까 올라갔군요. 예. 원래 한 2, 3천 원 받던 사람들이 10배 예. 받으면 2, 3만 원, 네. 20배 받으면 한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많이 받으면 1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근데 쌀 생산량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쌀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손에 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천 원이 아니라 5, 네. 6만 원, 10만 원 쥐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쌀 쌀이 가격이. 똑같은 쌀 가격 생산량은 똑같은 쌀 가격이고 네.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름세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내내 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오히려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평양 같은 경우 노동자들에게 식량이 어느 정도 배급되는 지역이니까 쌀 가격이 지금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네. 순천이나 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배급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네. 해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봄부터 쌀 가격이 현재 지금 7,000원대잖아요. 그럼 11월, 12월 되면 쌀 가격이 지금 떨어질 것으로 예년에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내년 가면 이거 2배 오른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나돌고 있으면서 네. 햇볕 지금 아직 다 안 말렸는데 네. 물이 막 지금 수분이 높아서 이거 마르면 이제 확 쪼그라들 텐데 그럼 부족하니까 햇볕라도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재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네. 식량 가격 상승은 더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이 올랐으니까 쌀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많을 텐데 쌀 공급량은 그대로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만성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몇 달 전부터 환율도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환율 상승이 쌀 가격 상승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자, 환율이 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예.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식량이 만에 하나 부족하면 네. 러시아나 중국에서 쌀을 사와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때는 특히 중국에서 쌀을 사려면 달러나 유안화, 네. 외화로 쌀을 사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수입쌀 같은 경우 환율이 이제 수입쌀 같은 경우 환율이 오르면 자연히 쌀 가격도 안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에서 쌀을 네. 비싸게 사와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환율 오름세도 지금 올해 들어서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쌀의 쌀 가격이 지금 환율 때문에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평양 한 주민이 전해온 소식을 보면 올해 4월 이후부터 평양시장 달러 환율이 6, 7월에는 13,000원. 네. 그다음에 8월, 10월에는 17,000원까지 지금 급등했고 그렇군요. 11월에 평양 같은 경우 네. 2만 원대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그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럴 정도로 지금 환율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쌀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환율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보통 1달러 가격은 대략 8,000원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막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가면 이 단기간에 환율이 2배로 올라간 건데 그렇죠? 사실 올해 4월에 정부에서 어떤 강연 자료들을 많이 내보냈냐면 예. 협동화폐거래소의 환율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정부 환율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국정 환율과는 좀 다릅니다만 예. 여기서 8,600원, 8,900원 그러니까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이니까 시장에서 개인끼리 환율 거래하지 말고 네. 이 협동화폐거래소에서 그러니까 화폐를 바꿔라 이렇게 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 정부가 내린 이 환율이 8,000원에서 9,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시장 환율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8, 9,000원대를 올해 4월까지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 16,000원, 가을이 되면서 지금 21,500원대까지 역대 최고치로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평안남도 순천시장에서도 11월 1일 현재 1달러 환율이 17,000원에서 2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전국적 현상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쌀값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쌀값과 환율은 사실 뗄 수가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이 내수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더욱 그럴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막 2배로 오르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왜 외화가 부족한가? 북한 같은 경우는 외화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쉽고 가장 많이 외화를 버는 방법은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겁니다. 네. 그럼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북한이 중국에 얼마 정도 물건을 수출했느냐? 3억 3천만 달러 수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외화를 3억 3천만 달러를 벌었죠. 자, 그러면 그 외화를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삽니다. 네. 수입은 그럼 얼마를 했느냐? 24억 4천만 달러였어요. 자, 3억 원 벌었는데 24억 원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 예. 얼마가 부족하죠? 21억 달러 정도가 그렇군요. 부족합니다. 정확히는 21억 2천만 달러. 예. 작년에 중국하고 무역하면서 21억 2천만 달러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예. 외화를 또 다른 데서 어디선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21억 달러를 메꿔야 예. 지금 중국에서 24억 달러어치를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작년에 21억 달러 지금 적자인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자 규모를 보니까 2021년에는 5억 7천만 달러가 적자였고 네. 외화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는 12억 7천만 달러가 부족했는데 2023년에는 21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예. 적자 규모가 해마다 빠른 그렇군요. 속도로 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외화는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 당연히 환율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네. 지금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자 규모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은 북한에서는
식량을 외부로부터 사와야 하는데 달러가 부족해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더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같은 이런 환율 상승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로 보십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무역 적자가 없었느냐? 예. 이런 무역 적자가 이렇게 급하게 심해진다는 그럼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한데요. 네.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2017년, 18년부터입니다. 이때가 예. 언제일까요?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예. 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작한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막 20억 달러, 30억 달러 수입하더라도 20억 달러, 30억 달러어치를 팔아서 외화를 네. 마련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안 나요. 외화 부족 현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대북 경제 제재, 핵과 미사일 개발한다 해가지고 네. 경제 제재하면서 가장 먼저 뭘 경제 제재를 했느냐? 석탄, 철광석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출을 못 하니까 네. 수출액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원을 팔아서 이 외화를 못 벌어들이고요. 그냥 가발 만들어서 외화 벌어들여야 되는 이런 네. 상황. 그래서 당분간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적자는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화 보유고는 바닥이 나고 있어서 이제는 뭐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돈을 벌든지 더 나아가서 군인들까지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북한 당국에서는 빨리 환율 외화 보유고를 해결을 하고 쌀값 물가에 대한 안정도 취해서 무엇보다 인민들이 조금 더 이제 싼 가격에 식량을 사고 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 상황을 좀 개선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월동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김장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김장 전투가 지금 북한에서 한창이라고 하죠? 네. 혹시 뭐 지금 우리 작가님은 김장 하셨나요? 저도 어릴 때 북에서 김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보통 김장하면 아이들은 뭐 어떤 일을 돕나요? 저 뭐 무와 배추를 자르고 씻고 뭐 사실 거의 다 동참을 했던 거죠. 그럼 뭐 밤새도록 무 자르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뭐 도구로 북에서는 독에 이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김치 독에 뭐 5개, 뭐 많게는 10개씩 이렇게 하기 아이고. 때문에 뭐 밤샘 몇 날 며칠 사실 합니다. 며칠 동안 일을 했겠네요. 그렇죠. 온 겨울 내내 먹기 때문에. 자, 김장철 시작됐습니다. 해산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겨울나기, 월동 준비, 뭐 땔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김치를 만드는 거죠. 김장 전투입니다. 보통 10월과 11월은 김장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이제 바쁜 시기인데요. 해산시에서는 올해 좀 날씨가 따뜻해서 김장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조금 늦은 지난달 27일경부터 지금 김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들 아마 분주하게 소매를 걷어들이고 일을 할 텐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친한 주민들끼리 서로 합동해서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해산시 한 인민반의 50대 주민 한 분이 남편이 올해 김장에서 김장할 배추나 물을 이분 표현이 재밌네요. 1g도 타오지 못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찾아와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을 여러 집이 모여서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가 싶었는데 듣고 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친하게 지내는 다른 한 명을 더불어서 셋이서 함께 김장을 했다. 네. 자, 올해 김장 전투의 풍경 중 하나, 주부들이 서로 다른 집이 이렇게 도와주는 일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공동으로 자금을 같이 모아가지고 함께 김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김장하는 집들이 여기저기 생겼다 하는 소식입니다. 예, 일종의 계모임 같은 걸로 돈을 모아서 같이 김장해서 그걸 나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또 새로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김장 전투를 하고 있는 세대 뭐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전 지역의 시도를 다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건 아닌데 해산시 같은 경우 이 제보를 주신 분 인민반 기준으로는 30세대 기준으로 절반 한 15세대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김장 준비를 하거나 지금 이미 김장 준비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꽤 많이 이런 방법이 지금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세대가 같이 김장을 하고 나누게 되면 여러 장점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요걸 이제 이분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덜 힘들고 돈도
적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김치라도 있으면 쌀이 부족할 때 김치 넣은 죽을 써 먹으면 돼서 먹는 문제의 보탬이 되는데 올해는 가전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김치를 담그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못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올해는 도저히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같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올해는 기어코 김치를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거고요. 어려운 가정일수록 김치를 무조건 담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금 현재 강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혼자 못하면 여럿이라도 같이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장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김장을 아예 포기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포기하느니 이렇게 같이라도 해서 나눠 먹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김장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김장을 담그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든다고 하나요? 네, 현재 해산시 시장 기준으로는 1kg 기준입니다. 김장용 배추 2,200원, 무는 1,700원 정도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신호주는 조금 다릅니다. 배추 가격이 1kg당 한 1,8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000원까지 비싸고 크고 좋은 배추는 6,000원까지 지금 가격이 나간다는 거고요. 무는 시장에서 킬로그램당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무는 신우주가 해산보다 좀 싸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데 소금 지금 1,500원에서 2,500원 정도 한다는 거고요. 고춧가루 35,000원에서 45,000원 선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해서 배추와 무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700원에서 1,000원 이상씩 비싸다는 거고요. 고춧가루도 지금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작년보다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는 세대도 일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보통 소금 같은 게 없을 때는 그 해변가의 주민들은 바닷물에 김치를 그것도 절였거든요. 바닷물 김치. 괜찮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보통 김장을 하면 한 세대에 몇 포기 정도 지금 한다고 하나요? 이제 이거 세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4식구가 있는 세대에서는 김장을 할 때 적게 하면 한 200-300kg, 많게 하면 500-600kg도 한다고 합니다. 배추 한 포기를 강냉이 1kg 가격으로 어림잡아봐도 아까 가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00kg에서 500-600kg까지 하려면 채소값만 남새값만 60에서 90만 원 적게, 많게 잡으면 지금 요즘 가격으로 12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도 든다는 거예요. 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 텃밭에 심은 남새를 지키지 못하면 김장을 하기 어렵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배추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 기억을 좀 돌아봐도 저희 김장을 많이 할 때는 한 6독 정도 하거든요. 독이 이렇게 좀 많이 큽니다. 근데 이게 김치가 반찬이 아니고요. 북에서는 김치가 일종의 식사거든요. 왜냐면 겨울에는 식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김치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짜게 하지 않아요. 막 김치를 몽땅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김치는 짜지 않아서 식사처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겨울 나기를 위해서 김장을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어쨌든 김장 전투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배추, 무가 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둑 맞아본 적 있나요? 아니면 훔쳐본 적 있나요? 저는 훔쳐본 적도 있죠. 자, 평안북도 신우주시 배추와 무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추나 무 도둑질이 지금 기승을 부려서 주민들이 텃밭 지키기에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텃밭에 배추와 무를 지키겠다고 초저녁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멀리 떨어진 밭도 아닌 자기 대문 안에 텃밭은 일단 밤을 새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문 안에 자기 밭인데도 이렇게 안 지키면 경비가 조금 허술하면 순식간에 싹 쓸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있으면 그것도 위험하답니다. 후다닥 해가지고 후다닥 가져가니까. 그래서 비닐 방막을 아예 깔고 밖에서 날밤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신우주 난민동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서 제일 농사가 잘 됐다고 하는 한 집이 있었는데 텃밭에 있던 무가 뽑혀서 도둑 맞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밭에 무나 배추가 도둑 맞는 건 사실은 비일비재하고요. 이제 특히 겨울 2월 3월 되면요. 김장독에 김치도 도둑 맞습니다. 김치를 도둑질하는군요. 독채로 훔쳐가기는 무거우니까 퍼갑니다. 그런 일도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남의 집 텃밭에 있는 무를 훔치는 일
사실 이게 해마다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예. 좀 맞든가 예. 아니면 같이 때리든가 며칠 망신당하고 예. 말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의 집 텃밭에 가서 뭐 배추나 뭐 아니면 네. 담궈놓은 김치를 훔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결국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알아서 지키는 방법밖에는 네. 별다른 해결책은 사실 없는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 것인가? 첫 번째는 아마 가난이겠죠. 그렇죠. 가난하고 네.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뚝 떨어지면 어디에서라도 가서 훔쳐라도 먹어야 되는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가난이 죄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네. 이게 옛날 그렇군요. 그 전쟁이나 있을 듯한 조선시대 얘기인데 지금 오늘날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네. 벌어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것을 훔치는 죄를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아마 문제를 조금 어렵게 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배추나 김치를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지키는 것도 지금 그렇죠. 큰일이라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회 어떤 분위기나 네. 제도 특히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만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인민들을 가난에 항상 상시적으로 노출시키다 보니까 인민들이 뭐 타의에 의해서 사실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민들이 아니라 인민들을 이 상황으로 몰아내고 있는 저는 정부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보면 사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네. 죄입니다. 엄격히 그렇죠. 말하면 나쁜 짓인데 왜 인민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예. 하게 됐느냐? 예. 이것은 최고 지도자의 정치 노선과 그렇죠. 정책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 인민들을 도둑이 되게 만든 네. 그런 시대, 그런 어떤 정책, 예. 정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가 좀 더 잘했고 인민들의 생활을 고민을 했다면 인민들이 이렇게 뭐 무릅쓰고 이렇게 망신당할 걸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예, 하루속히 이런 날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쌀값과 환율 그리고 김장 전투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